단호하게 맞서 못된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 지난 22일 조선일보가 선보인 기사 제목입니다.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온전히 담은 건데, 이랬던 조선일보가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자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 통했다면서 난데없이 박비어 청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성재 전 한겨레 신문 기자와 함께 남북 긴장부터 회담까지 주요 언론들은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주간 잘 계셨고요. 네. 일단 이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수 일간지들을 보면 말 그대로 전쟁을 부추긴다는 그걸 계속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에서 일단 정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주말이었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아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셨을 것 같고요. 네. 혹시 전쟁이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뭐 전쟁까지 가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국민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었는데, 결국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직접 이제 국민들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언론이 보여준 모습 보면은 일부 언론에서 곧 전쟁이 날 것 같고,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된다. 북한과 한판 붙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를 이제 한 거죠. 마치 어떤 언론에서 스스로 썼는데요. 그렇게 기사를 썼는데, 치킨런 게임을 하고 있다.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남북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언론도 이 치킨 게임,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성을 가진 언론이라면 이런 보도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게 결국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강경책을 쓰고 뭐 이랬을 때 언론이 그걸 오히려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전쟁까지 치닫지 않도록, 즉 대화나 타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조언을 해주고 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아주 객관적인 사실들을 근거로요, 팩트들을 전달을 해주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거꾸로 전쟁을 마치 해야 된다, 북한과 한판을 벌여야 된다는 식의 그런 보도들을 했던 걸 지난주에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실제 사례들은 어땠습니까? 네, 한번 보죠. 예. 조선일보 정도를 보면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조선일보가 8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8월 21일자죠. 8월 21일자 사설입니다. 여기서 북한 도발 습성에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네. 사설을 썼는데요. 이 사설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앞으로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다. 우리 군사적 능력은 모자라지 않다. 부족한 것은 결의와 인내심이다. 그러면서 불편과 희생을 각오한다면 북의 도발 습성은 여기서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라고 전쟁을 할 수도 있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습니다. 이날이요. 다른 기사는 어떻습니까? 예, 22일 그 다음 날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네. 북한이 준전시 선포를 했고, 박 대통령이 가차없이 응징해야 된다라는 발표한 것을 일면 톱으로 여과 없이 실었습니다. 그리고 22일 같은 날 북한의 상습 도발 두렵지 않다, 단호하게 맞서서 못된 버릇을 고쳐줘야 된다는, 이게 누구의 발언이 하면요, 이 지역의 연천, 파주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이제 발언을 이제 멘트로 받아서 제목을 이렇게 단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주민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입맛대로 원하는 멘트만 받아서 이렇게 제목으로 뽑으면서 마치 국민들이 단호하게 북한의 못된 버릇을 고쳐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죠. 조선일보가 20일 사설에서도 또 대통령, 군, 국민 모두 정위치에서 안보 위기 이겨내야 된다, 이런 사설을 썼고요. 네. 자, 22일 사설은 아니고 기고문입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기고문인데, 이 기고문이 정말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라는 강성학 씨라는 사람의 기고문인데, 응징 없이는 평화도 없다. 즉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요, 전면전도 불사하여 무력 통일의 기회로 삼겠다는 자세와 전략을 갖춰야 된다. 정말 섬뜩한 이런 표현이고요. 또 북한은 남한의 무력 대응이 두려울 때에만 무력 도발을 포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벌여서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북한이 꼼짝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응징 없이는 평화도 없다, 이 칼럼을 기고를 했고요. 다음 기사가 좀 재밌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반면에 이제 한겨레 기사들을 몇 네. 개만 보겠습니다. 네. 이제 굉장히 대비되는 이제 이런 기사들인데, 한겨레는 22일자 일면에요. 북한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고 남북 대화로
출구를 열어야 된다. 이런 그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네. 마침 이날이 그러니까 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요, 고위급 회담을 열어라. 그래서 대화로 풀어라라는 제안을 이제 했었던 그 다음 날짜 기사인데요. 역시 한겨레에서도 이제 대화로 풀어야 된다라는 그 일면 기사를 썼고요. 역시 사설에서도 이날 사설에서도 군사적 대응만으로는 휴전선의 위기를 막을 수 없다라는 그 사설에서 남북은 즉각 당부자 회담을 통해서 휴전선 갈등을 푸는 노력에 착수하기 바란다. 대화로 풀어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선일보는 완전히 극과 극의 다른 사설을 썼습니다. 24일자 사설에서도요, 책임 있는 대화만이 남북 관계를 푼다라는 그런 제목의 그 사설을 썼습니다. 네. 이렇게 쭉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치 우리가 남북 간의 대치 관계를 얘기를 할 때 마치 그러니까 옆집에 아주 그 골치 아프고 성질 더럽고 깡패 같은 그런 그 옆집 이웃이 있을 때 친척이 옆집에 살 때 이거 싸움이 난단 말이죠. 싸움이 날 때 그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옆에서 보면서 싸우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그리고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 일촉즉발의 위기에서도 이게 대화로 풀어라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굉장히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언론이 싸움을 부추기는 전쟁을 부추기는 저는 정신 나간 언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쨌든 남북 협상이 그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의 뭔가 정책이 통했다 이런 말로 지금 일관을 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동안 남북 관계가 이렇게 악화됐던 게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의 문을 닫았던 거죠.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한 번도 대화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리고 오히려 계속 북한을 자극하고 이런 이제 그 대북 관계를, 대북 정책을 취해왔는데 오히려 그런 소통하지 않는 그 불통, 이런 그 정책이 이런 그 최악의 상황까지,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오게 된 건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야당의 당대표는 대화로 풀어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협상이 끝나고 나서 어찌됐든 그 전쟁 상황까지 치닫지 않고 협상이 마무리됐는데 이 결과를 놓고 일부 언론에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 관리를 잘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응했기 때문에 협상까지 왔다. 이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박비어 청가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적어도 저는 이 상황이 오늘 협상이 잘 마무리된 건 정말 다행인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위기 관리를 잘했고 그 박근혜 대통령 원칙이 통해서 전제까지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정말 어불성설의 얘기인 것 같고 누가 봐도 이거는 그 정부를 대통령을 지나치게 분치를 해주는 이런 그 언론이었던 것 같은데 그 청와대에서 이제 자평을 그렇게 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 통했다라는 거를 받아쓰는 역시 이번에도 받아쓰기 언론 이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분치를 해주는 언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동아일보를 이번에 보겠습니다. 아까 조선일보를 쭉 봤는데요. 동아일보 8월 25일자입니다. 25일자에 명시적 사과 거부하던 북한이 막판 선회했다 하면서 대북 원칙론 통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동아일보가 계속 이제 이런 논조의 목소리를 계속 높였는데요. 8월 25일자 정치면에서는요. 그 이재명 기자라고 하는데요. 기사를 쓴 사람이 원칙 끝까지 그리고 협상의 고수 박 대통령 이런 제목으로까지 기사를 썼습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협상의 고수인가? 남북 관계를 봤을 때 저는 전혀 협상의 고수가 아니라 협상을 하지 않는 그 소통을 하지 않는 불통의 이런 저 대통령이었는데 완전히 거꾸로 협상의 고수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이런 관계까지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거는 이거는 저는 거의 도박을 해온 거라고 국민의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한 뭐 이런 정책 방향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오히려 협상의 고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동아일보가요. 또 그 다음 날 일면에서도요. 박 대통령 단호한 원칙 속 대화문 열어놓은 결과다라는 똑같은 목소리를 또 그 다음 날에도 일면에 썼고요. 네. 또 26일자 오면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아주 뭔가 편안한 미소를 짓는 그 사진을 쓰면서 한숨 돌린 박 대통령 하면서 박 대통령의 원칙론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라고 썼고요. 네. 동아일보가 또 이어서 안보 한숨 돌린 박 대통령이 이젠 경제 활성화 그리고 민생에 매진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거를 기사를 썼습니다. 역시 동아일보가 이렇게 쭉 썼고요. 조선일보도
기사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조선일보가 25일자 종합면 4면에 남북 일촉즉발 위기 속에서 박 대통령 원칙 고수 승부수 통했다. 역시 같은 똑같은 제목의 기사를 썼고요. 27일에도 오늘자죠. 오늘자 5면입니다. 박 대통령 끝까지 원칙 지켜서 야당 협조도 도움이 됐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동아일보가 그런데요. 그에 앞서서 22일자 그러니까 이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가게 된 그날이었죠. 22일자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그 야당 문재인 대표가 그 고위급 회담을 해야 된다라는 그 제안을 냈을 때 동아일보가 그날 사설을 어떻게 썼냐면요. 야당 즉 문재인 대표를 얘기합니다. 무조건 고위급 회담 꺼내기 전에 안보 생각해 봤냐? 라는 제목의 사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급 회담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 기조의 그 사설을 썼는데요. 오히려 이제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얘기한 고위급 회담이 이제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협상이 잘 돼서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런 그 야당의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에 기사 내용을 보면 맹비난을 했어요. 근데 결국엔 이렇게 해서 협상이 잘 타결이 되고 전쟁이 나지 않고 어쨌든 국면이 관리가 된 건데 오히려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협상의 고수고 원칙을 잘 잡아서 통했다 이렇게 쓴 거는 정말 그 뭐랄까요 그 어불성설도 정말 이만저만이 아닌 분칠 언론 받아쓰기 언론의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논란이 상당히 되고 있죠. 정종섭 행정안전장관의 이 선거 개입 어떻게 보면 발언으로 볼 수 있는데 총선 승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이 사안이 굉장히 사실은 저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비슷한 발언을 할 때 열린우리당이 뭐 선거에서 승리했으면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탄핵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네. 그런데 이번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라는 게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주무부처 장관이죠. 이런 장관이 새누리당 파티에 가서 건배사로 총선 필승이라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일부 어떤 언론에서는 이거를 일면 톱으로까지 올렸습니다. 이 사안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어떤 언론에서는 이걸 굉장히 해프닝성으로 보도를 하고 있지만 이 해프닝성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동안 새누리당이 2012년 대선에서부터 계속 어떤 의혹을 받아왔고 또 어떤 사실이 밝혀졌냐면 댓글로 선거 개입했다. 중립을 지키지 않았고 그 댓글이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냐 하면은 모든 정부 부처들이 다 동원이 돼서 그 선거에 개입을 했다. 선거의 중립성을 아주 심각하게 어겼다라는 게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됐고 일부는 그렇게 확인이 되기도 했고요. 이런 맥락 속에서 정부가 선거의 중립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발언이 행정자치부 장관 입에서 나왔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는 한겨레 신문이 아마 이 사건을 일면 톱 기사로 다루고 사설에서도 다룬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다른 언론에서는 네. 해프닝성으로 짧게 다룬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겨레 오늘자 일면 톱을 보면요. 선거주무 정종석 장관이 여당 연천회에서 총선 필승 외쳤다라고 일면 톱으로 다뤘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역시 사설에서도요. 행자부 장관의 부적절한 총선 개입 발언이라는 제목에서요. 국가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해서 야당 후보를 비난하고 여당 후보를 옹호하는 인터넷 댓글을 조직적으로 다는 게 과연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에 제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만 소개를 드릴게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날 오면 정치면 굉장히 안쪽 면이죠. 그러니까 네. 일면에서는 다루지 않고 이면서 2단으로 짧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정종석 장관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이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했고요. 동아일보 역시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이 있다라고 아주 짧게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그쳤습니다. 안타깝게도요. 네. 네, 오늘도 많은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